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기술업계에 정말 가장 큰 두 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애플과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을 잡았다는 건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니에요. 거의 10년 넘게 싸운 스마트폰 전쟁의 두 주역이 휴전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걸 그냥 기술 제휴 소식으로만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는 겁니다. 아,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안드로이드의 핵전쟁을 선포했던 걸 기억하는 분이라면 이번 파트너십이 얼마나 상징적이고 거대한 변화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월스트리트가 왜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건 애플의 자존심 그리고 미래 전략이 걸린 중대한 변곡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폐쇄적인 생태계 그리고 자체 기술 개발을 거의 신념처럼 지켜온 애플이 왜 하필 가장 큰 경쟁자인 구글의 손을 잡아야만 했을까? 그리고 이 적과의 동침이 앞으로 나올 아이폰과 시리를 또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오늘은 이 거대한 동맹의 막전막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뒤흔든 그 발표 내용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소식이 딱 터져 나왔을 때 시장의 온도가 어땠는지 그거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네, 핵심은 이거죠. 애플이 차세대 시리 가상비서에 구글의 제미나이 기술을 통합하기로 했다는 것. 이게 알려지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네, 바로요. 애플 주가가 0.3%,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1% 상승했어요. 사실 숫자만 보면 이게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숫자에 담긴 의미가 정말 거대합니다. 그렇죠. 네. 그 소폭의 상승은요, 그동안 시장이 애플의 AI 미래에 대해 가졌던 그 커다란 물음표를 이 파트너십 하나로 상당 부분 지워졌다는 신호탄이거든요. 아, 안도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아, 드디어 애플이 길을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반영된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라는 애널리스트는 이 소식을 두고 월스트리트가 기다려온 순간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시리를 개선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뭔가요? 그 댄 아이브스가 이 발표가 있기 바로 전날 보고서에서요. 2026년 애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바로 이 제미나의 파트너십과 AI 기반 시리 개편을 꼽았다는 겁니다. 정말요? 바로 전날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런 해프닝이 아니라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던 필연적인 수순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왜? 도대체 애플은 왜 이런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회사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다는 그 애플이 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쟁사의 기술을 빌려와야 했을까요? 이건 애플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사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는 애플이 처한 AI 정체성 위기가 숨어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수십 년간 완벽하게 통제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최적화된 회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AI, 특히 생성형 AI는 이게 게임의 룰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맞아요. 투자자들은 그동안 애플의 그 더딘 AI 개발 속도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해왔죠. 얼마 전에 야심차게 발표한 애플 인텔리전스 역시 솔직히 시장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고요. 지배적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매그니피센트 세븐 동료들이 AI 분야에서 저 멀리 날아가는 동안 애플은 혼자 땅에 머물러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했습니다. 그 불안감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주가라는 아주 냉정한 숫자로 증명됐죠. 지난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르는 동안 애플 주가는 고작 10% 상승에 그쳤습니다. 10%요? 네. 이건 시장이 애플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죠. 아이폰 다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애플이 답을 못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파트너십은 단순히 기술을 빌려오는 차원이 아니라 애플이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선언문 같은 거군요. 우리도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다만 우리 방식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가져와서라도 하겠다는. 정확히 그겁니다. 자체 개발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기 위한 아주 실용적이고 어쩌면 좀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애플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 폐쇄적인 월드가든 전략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어쩌면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것만 최고라는 기조에서 최고의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든다는 기조로의 전환이네요. 네, 대전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가요? 단순히 구글 기술을 빌려 쓰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하셨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애플의 고민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의 세부 조항들을 살펴보면 애플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 이번 파트너십에 사용될 AI 모델은 매개 변수가 무려 1조 2천억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이 계약을 위해서 애플이 연간 지불해야 할 비용이 약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천문학적인 비용이죠.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애플의 자존심과 직결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그 모델의 운영 방식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가장 놀라운 건 이 AI 모델이 구글의 인프라와는 완전히 분리돼서 애플의 자체 서버에서 운영될 거라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구글의 AI를 쓰는데 굳이 그걸 애플 서버에서 돌린다? 이건 마치 페라리 엔진을 사와서 포드 공장에서 다시 조립하는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애플의 새로운 AI 전략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비싼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플의 절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죠. 프라이버시. 네. 만약 구글 클라우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십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 데이터가 경쟁사인 구글의 서버를 거쳐가야 합니다. 애플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빌리되 우리 사용자 데이터는 절대 우리 울타리 밖으로 내보내지 않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에버코어 ISI의 애널리스트 아밋 다랴나니가 예측한 애플의 새로운 3단계 AI 전략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애플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3단계 전략이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간단한 명령이나 개인화된 작업은 외부 서버 없이 그냥 당신의 아이폰 기기 자체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식이죠. 현재 시리가 간단한 알람 설정 같은 걸 하는 방식이군요. 그럼 두 번째 단계는요? 온 디바이스로 처리하기 힘든 좀 더 복잡한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두 번째 단계인 애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가 작동합니다.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기엔 무겁지만 여전히 개인정보와 밀접한 사진 검색이나 이메일 요약 같은 작업들, 이런 건 애플이 직접 통제하는 보안 클라우드에서 처리됩니다. 여기까지도 당신의 데이터는 애플 생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올여름 휴가로 갈 만한 그리스 섬 3곳을 추천하고 각 섬의 특징과 예상 경비를 표로 정리해줘 같은 복잡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제미나이가 등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제미나이 같은 외부 거대 언어 모델의 활용입니다. 최고 수준의 추론과 창의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하지만 앞서 강조했듯 이 과정마저도 구글 서버가 아닌 애플이 통제하는 서버 안에서 이뤄집니다. 구글은 엔진만 제공할 뿐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가 오가는지는 알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야 전체 그림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간단한 건 내 폰에서, 이게 1단계, 조금 복잡한 건 애플 클라우드에서 2단계,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건 제미나이 엔진을 애플 서버 안에서 돌리는 3단계 구조. 이건 뭐 보안을 위한 삼중철문이네요. 맞습니다. 이 3단계 구조야말로 애플이 강력한 AI 성능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내놓은 필사적인 해법인 거죠. 기술 업계의 오랜 숙제를 트는 아주 영리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우리에게, 바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당장 올 여름부터 우리의 아이폰 경험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그 멍청한 시리는 정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시리가 좀 더 똑똑해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플이라는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올여름
애플의 20억 명이 넘는 거대한 고객 기반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구독 서비스 출시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드디어 애플이 AI를 통해 새로운 돈벌이를 시작할 거라는 예측이죠. 바로 그 지점이 애플의 미래를 좌우할 겁니다. 지금까지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였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앞으로는 AI를 통한 서비스와 구독료가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넷플릭스가 컨텐츠 구독료를 받는 것처럼 애플은 프리미엄 AI 경험에 대한 구독료, 예를 들어 시리 프로 같은 유료 모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AI 분야의 지각생이라는 오명은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히려 AI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한다면 애플은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 즉 최고의 사용자 경험 그리고 강력한 생태계를 막강한 AI와 결합시키는 유일무이한 회사가 될 겁니다. 이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양분하고 있던 AI 경쟁의 판도를 다시 한번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분명 위험은 있지 않을까요? 경쟁사의 엔진을 심장에 이식하는 셈인데 이게 트로이의 목마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또 규제 당국이 이런 거대 기업 간의 동맹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애플계 최고의 수위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큰 위험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트로이의 목마 위험입니다. 만약 제미나이가 너무 강력해서 아이폰 경험의 핵심이 되어버린다면 애플은 AI의 두뇌를 구글에 의존하게 됩니다. 혁신의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둘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반독점 규제 당국이 세계 1위 모바일 OS 기업의 AI 동맹을 반경쟁적 행위로 보고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동맹은 달콤한 만큼이나 위험한 줄타기인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애플과 구글의 역사적인 AI 동맹 소식을 통해 애플의 과감한 전략적 전환과 그 절박했던 배경, 그리고 이 동맹이 작동하는 치밀한 방식과 미래의 가능성, 또 숨겨진 위험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던 애플이 가장 큰 경쟁자의 손을 잡고 AI 경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은 지난 15년간 아이폰이라는 하드웨어에 프리미엄 가격을 매겨왔고 우리는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제 애플은 제미나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프리미엄 인공지능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구독료를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비서를 넘어 당신의 생각과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삶을 관리해주는 진정한 AI 동반자를 위해 당신은 매달 얼마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애플의 다음 10년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디지털 미래를 결정하게